합니다. 박영선. 네, 서울시장 예비 후보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이 오늘 행사가 열리는 이 신영시장은 제가 아마 오늘이 한 네다섯 번째 방문하는 시장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친숙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인회장님도 나와주셨고요.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용선 국회의원님 나와주셨고, 또 우리 구청장님, 양천 구청장님 나와주셨고, 또 구로 구청장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신영시장은 요즘 전통시장의 그 온라인화 그리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화두인데, 신영시장은 비교적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판매에 매우 앞서가는 그러한 선두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온라인화나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장보다는 현재 제가 상인회장님께 여쭤보니까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시 대전한 시리즈 두 번째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구독합니다. 구독합시다. 합니다. 박영선 소상공인을 위한 21분 구독경제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로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21분 컴팩트 도시는 21분 이내에서 직장, 교육, 보육, 보건의료, 쇼핑, 여가, 문화가 충족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도 도심 중심의 중앙 집중에서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컴팩트 도시로 그린 다핵 도시로 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수직 정원을 통해서 도시농부의 삶이 가능하도록 수직 정원 스마트 팜도 만들고, 여기서 시민들이 자기가 먹을 채소를 길러서 자족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수직정원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수직정원 도시에는 삶, 먹거리, 운동, 헬스케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요. 1인 가구도 여기에 들어가서 주택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서울이 시민의 삶이 경쟁적이고 대량 소비적인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환경 문제도 개선하고 다핵 도시로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서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구독 경제 시대의 구독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우유, 또 하얀 투명병에 담겨서 집으로 왔죠. 또 신문도 배달을 해서 신문 구독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구독, 이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 경제로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요 수직 정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직 정원 타워를 만들면은요, 농장도 생기고요. 가구도 1인 가구 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오피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것은 국회의사당에서 바라본 여의도, 동여의도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대신 그 위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수직 정원을 만들게 되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해서 평당 1,000만 원의 그런 반값 아파트, 반값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구독 경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구독 경제가 이미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경제이고요. 또 넓게 보면은 지금 핸드폰조차도 매달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독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21분 컴팩트 도시와 구독 경제,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21분 안에 모든 것이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으로 집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 소상공인의 상권 문제를 첫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심의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또 도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서 교통 혼잡도 이뤄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컴팩트 도시에서 구독 경제로 전환이 되면 소상공인의 삶도 안정적인 삶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이 1인 가구 증가,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미 35%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21분 안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월 단위로 정기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월 단위로 배달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환자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환자 추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독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이것을 배송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구독 경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매출과 수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독 경제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식당, 우리 동네 맛집에서 배달이 가능하고요. 또 꽃가게, 꽃 배달 가능하죠? 또 한 달에 얼마씩 세탁소, 나 5만 원 내고 한 달에 나는 뭐 10벌을 좀 세탁하겠다.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또 카페나 반찬 가게, 뭐 신발을 파는 곳, 또 옷을 파는 옷집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또 미장원 뭐 이러한 것들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소상공인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구독 경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마 구청장님들이 저보다 이것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음식을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뭐 자원봉사로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독거노인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시면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갈비탕을 꼭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시장에 있는 그 갈비탕집 집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월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갈비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달을 해드리는 거죠. 독거노인들에게.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훨씬 더 그 밥을 드시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노인정에도 이런 어떤 구독 경제를 통해서 그 노인정에 모이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뭐 꽃 배달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성 부총장님 맞습니까? 우리 김수영 부총장님, 우리 상인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회의원님.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왜 불가능하냐? 혼자서 한 상점에서 집에 배달을 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배달하는 배달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시에서 갖춰주면 그 갖춰진 시스템에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형 전통시장 플랫폼. 그래서 신형 전통시장은 우리 양천구에 사는 이런 분들을 구독 경제로 연결합니다. 해서 거기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는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면 정말 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도쿄의 미용실에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액제로 하는데요. 내가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어느 미용실을 가든지 800개 미장원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그래서 이런 업종별 구독 경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당 대 소비자 뭐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한 업종을 모아서 그 업종에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집에서 나갈 때는 이미장원을 이용하고, 또 직장에서 나갔을 때 직장에서 가까운 점이장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구독 경제도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구독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구독경제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포장을 조금만 바꿔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그 원가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하우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구독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역량 제고, 또 어려움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 민간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이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그 구독경제 추진단에서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동네에 맛있는 그 식당들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 아직까지 이런 구독 경제를 소상공인과 연결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직은 못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또 세계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독 경제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왔을 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예측 불가능을 또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독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서울형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형 디지털 화폐를 지금은 서울사랑 상품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발행을 해서요, 이 서울형 디지털 화폐를 쓰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할인도 해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것을 연결을 하면 결제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예를 들면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자 서비스, 문자를 보낼 때 15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거를 갑자기 무료로 하면서 카톡 시대가 열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서울형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결제할 때 뭐 450원, 500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또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한민국이 ICT 강국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구독 경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 상점, 무인 점포,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상점과 무인 슈퍼에 엄청난 관심과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이걸 하고 나니까 밤에 첫째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고, 자고 나면 매출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의 성장 속도가 월 10 내지 20% 정도. 또 주말에 문 걸어 잠그고 일 보러 갈 수 있어서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이 무인 점포를 확대하는 이것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스마트 상점과 무인 점포, 무인 슈퍼마켓을 확대하는 일, 이것을 구독 경제와 함께 더 추진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좀 나들이도 나가시고, 또 부부끼리 저녁 식사도 좀 따끈하게 하실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현재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인 점포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경제 이외에 그럼 또 소상공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특별보증 이거를 상반기에 1조 원을 더 추가로 좀 마련을 해서 올 설에도 보니까 이제 그 영업 제한 또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설 대목을 누리시지 못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께서 설 대목을 누리시지 못하면 2월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이 보통 2월 달이더라고요. 그런데 설에 왕창 좀 그 대목을 보시고 2월 달은 좀 약간 한가하게 지내시고 이제 다시 봄바람이 불면 또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번에 설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면 이것을 1년 거치, 그다음에 1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독 경제와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서울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청년 디지털 정책관을 매년 5,000명씩 소상공인 분야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하고요. 또 소상공인 점포 3만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3만 개 점포가 중심 점포가 돼서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청년 인재 지원을 하고 이 인재를 배치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이 완성이 되면은요, 플랫폼 기업과 또 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시스템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프로토콜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에 모인 모든 경제 주체들이 프로토콜, 즉 규약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성장의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그러한 함께하는 상생형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는 같이 가는 두 가지 축이고요. 이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중앙 집중형 도심을 21개 그린 다핵 도시로 분산을 해서 서울 각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임대료 문제도 해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독 경제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정말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시간, 반드시 저는 우리가 봄과 같은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봄과 같은 서울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오늘은 구독합니다. 구독합시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 경제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구로구 신구로 현대 아파트 상가에서 1996년부터 25년 동안 구로구 현대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구로 부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웃이라서. 예, 부총장님 옆에 보입니다. 네. 그 구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독 경제는 예전에 우유나 신문 배달할 때 이제 그거를 구독 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출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장관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이랑 모든 구상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일부분에 이제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다 보면은 공산품이라든가 그런 건 그 물류 시스템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생식품의 소분을 살짝 판매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시스템이 재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그 신선식품 소분 그 시스템을 좀 그 시장에 아, 있으면 예,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 바랍니다. 그래서 원 질문에서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필요한 것서 첨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네. 스마트 스토어의 원리가 거기다 QR 코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바코드. 바코드를 예, 예. 붙여서 그 바코드가 찍 하고 인식을 하면 이제 얼마 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집어넣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크레딧 예, 카드나 아니면 제로페이 간편 결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선식품을 1인 가구용으로 잘라서 이렇게 예, 예. 포장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 제 생각에는 구로 현대마트에서 혼자서 하시려면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21개 맞습니다. 그 그린 다핵 도시, 21개 21분 도시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식품 공장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 예. 주문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이렇게 예. 하면 이거 문제 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네,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장 엄혜성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2019년도 7월 동작구 소상공인 발대식에 예.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때 저 축사만 보내드렸는데 얼굴은 뵙지 못하고 오늘 뵙네요. 네. 저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과 대항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편의점 서울 365 플러스라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골목 상권의 버팀목인 슈퍼를 비롯한 소매점들은 대기업 편의점에 잠식되어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장관인 작년에 장관 시절에 스마트 슈퍼 지원 정책을 발표해 주셔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들은 말씀은 골목 상품을 지키고 있는 소매점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그 생계수단인 담배 판매가 그나마 그 보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마진율도 담배 마진율이 5에서 한 8% 정도인데요. 네. 소상공인 소매점에서 구매처인 KTNG 쪽으로 담배 구입 시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카드를 받다 보니 아. 소상공인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럼 있고 충분히 그러시겠습니다. 예. 또한 카드 스스로도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하여 뭐 이게 이 방향이 빗나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소매점에서 담배 구입 시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꼭 유통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예, 예, 일이 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줄 미처 몰랐네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용선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용선 의원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또 국회에서 예, 또 한 예. 말씀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픽스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판매 소기업을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구입니다. 먼저 박영선 장관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654일 동안 중기벤처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했어요.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654. 맞습니다. 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지도 그 직원분께 넘겨드리고. 아, 예. 예. 그 계시는 동안 뭐 동행 세일, 같이 삽시다, 자상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무인 가게, 저녁에 있는 그 사장님들께 너무 감동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경제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뭐 질문할 내용들이 뭐 특별히 없는데요. 해외에 아까 좀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던 네, 것처럼 일본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마지막으로 구독 경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네.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리면서 개별 이제 상점이 연결되는 거 이걸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아까 일본 사례는 미용실 800개, 그러니까 도쿄 시내에 있는 미용실 800개가 한 플랫폼에 들어와서요.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되면 어느 미정원이나 가서 저렴한 값에 머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구독경제라는 것이 개별 상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종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외식업중앙회, 뭐 이미용협회 이런 데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부동산 중개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인이라고 합니다. 관악구에 계시는군요. 네. 네, 일단 뭐 후보자님께서 선거 마지막까지 네.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서 구독 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 시장에서 구독 경제 생태와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라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구독 경제가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비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구독 경제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간단히.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소상공인들 업종이나 그 사업은 지역 밀착형이고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 경제와 연결을 시켜서 어떤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측면에서 구독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측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네. 이 부분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구독 경제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이 있을지 이제 소비자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집은요, 일단 세탁물을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잘 안 챙겨주니까 세탁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5만 원 해가지고 와이셔츠 10장, 그 다음에 뭐 양복 몇 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거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제가 이제 구독 경제로 제가 즐겨 찾는 건 뭐냐면 요새 그 밀키트 제품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매운 낙지 볶음, 100년 가게가 만든 매운 낙지 볶음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구독 경제로 하고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특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일단 네. 구독 경제라는 게 한 곳에 어쨌든 그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잖아요. 네.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데 업체가 여러 개가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소비자가 그 한 네. 군데에만 기간을 두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려고 할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무래도 그 21분 안에 생활권을 두고 그 안에 있는 상권을 회원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무래도 음식이라든가 뭐가 배달할 때 빨리 오는 그 배달을 더 선호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종인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또 어느 특정한 한 곳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이제 소비자가 한 곳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곳에 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선택은 소비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오히려 우려되는 거는 21분 안에 갈비탕집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10개 중에
좀 어떤 특정한 곳만 계속 주문이 쏠리고 다른 곳은 좀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좀 서로 기회가 균등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뭐 아마 지금 진행하시면서 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동구, 오. 서울의 성동구에서 네. 외식업을 경영하고 있고 소상공 회장을 맡고 있는 성교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장관상도 받았었고요. 그러세요? 어려운 소상공을 위해서. 네네. 21년도에. 근데 오늘 들어와서 장관님 설명을 듣고 나니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소비자, 지금 다른 측면에서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외식업 전형을 한 20년 했고요. 예. 지금 성동구에서 힘들어져서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업을 하세요? 본업을 하고 어떤 걸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뜨개질? 요새 뜨개질? 지금 가게가 어려워서 부업을 네. 하는데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요. 지금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컨설턴트. 네네. 네. 제가 이 보니까 외식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공 못 시켰지만 자영업자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책하고 잘 이게 현장의 목소리하고 연결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저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1분 안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역을 넘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달을 한다 그래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스마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과들은 계속 이게 기회를 점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50대 이상 된 소상공인들은 계속 이게 스마트 기타를 활용을 못해서 굉장히 도태되고 있는 현실인데 아마 아까 장관님께서 21분 안에 지역에 있잖아요. 업종별 도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야간까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할 때 아까 5번에 거기 관악구에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잘 되는 은 잘 되고 못 되는 은 계속 못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소상공인들을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소상공인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상업체에 이렇게 종사하면 30년, 뭐 40년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 데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SNS 교육을 주기적으로 조금 시켰는데 우리 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도 없고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도 1인 1점포로 하니 가게를 문을 닫고 갈 수도 없고 스마트 이런 것도 좋은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예. 어쨌든 21분 안에 한다 그래도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스마트를 활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SNS를. 예. 네네.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오늘 네. 발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네. 구독경제 추진단에 오셔서 자문위원 네. 역할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작구의 상도동에서 영수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데요. 네. 예, 김영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간단합니다. 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혹시 그 학원도 구독 경제가 가능할까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만나봐야 되겠죠. 학부모님들하고 좀 의논도 그렇죠? 해보고. 네, 학부모님들 네. 만나셔서 매달 내시는 수강료지만 맞습니다. 예. 네. 때로는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러면 1년치를 네.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겼긴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굴소스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도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 그렇죠? 상담하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내가 그 댁의 아드님, 따님을 가르쳐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걸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공부만 근데 그 가르치시지 사실상 말고. 그게- 네, 네. 왜냐면 근데 이게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비대면은. 네. 대면 수업이 필요할 때가 그럴 때가 많은데, 좀, 네, 네. 그러니까 좀 비대면으로 할 어려운 건 점이 비대면 있죠. 수업으로 하시고요. 대면으로 해야 네. 될 건 대면 수업으로 하시고 이렇게 종류를 나누시면 훨씬 더 부모님들이 신뢰감이 생기고 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저 장순일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저는 그 영등포구에서 전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순일입니다. 아, 예. 예, 예. 장관님 그 기자 시절부터 쭉 봐왔고 지금까지 변치 않는 미모와 함께 시원시원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칭찬해 항상, 주셔서. 좋은 벤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네.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 미모가 아주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스크 뒤에는 더 멋진 미모가 숨어 있으라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이번 출마를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오늘 그 주제가 구독경제에 대한 그 얘기였는데, 구독경제에서 그 서울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네. 이게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독경제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은 네.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예, 주셨으면 서울시의 감사하겠습니다. 역할은 연결해 드리는 거죠. 연결의 힘.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전문 건설업도 저는 이게 구독 경제에 좀 약간 포괄적인 의미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무슨 건물을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많은 분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그렇죠.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PT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 시민 심사단이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선정된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건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구 사항을 다 그 흡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프로토콜 경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구로구에 있을 때요. 우리 이성구청장님하고 제가 어디였었죠? 그게 어딘가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왔을 때 그 설계도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그것을 부족한 점을 의견을 모았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뭐 화장실의 위치가 이쪽으로 가면 불편하다, 뭐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졌더니 주민들한테 불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였었죠, 구청장님? 구로 3동 마을회관이었었나요? 동사무소. 3동 주민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문 건설업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일단 전문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의 내용은 구독경제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1인분으로 조금씩 쪼개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야채 슈퍼마켓 사장님이 하시려면 이게 너무 좀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21분 거리 안에 식품 공장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공동 식품 공장.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요. 또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랩을 씌운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저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추진하시는 그 일이 네. 현실화가 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어제 TV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들이 꼭 실현되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중에 21분 컴팩트 도시가 건설이 된다면 네.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실현되길 바라고요. 네. 이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그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25개구 서울시 25개구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소상공인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거든요, 아직. 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설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사업도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면 앞으로 이런 그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구독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숫자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이고요.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네이버 파트너스 스퀘어인데요. 이제 거기에 가면 온라인 경제에 필요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 스튜디오도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 시내에 4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배달의 민족에서도 한 군데 이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시가 그 민관 합동으로 전국 그 서울시 21개 지역의 앵커 그린 다핵 도시에다가 이것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독경제의 목표가 무엇이냐? 구독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오더라도 매출의 급격한 하락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목표가 구독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분다리 시장에서 시장이 반찬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고분다리 시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저희는 지난해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시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인 뭐 야채, 청과, 정유, 생선, 건어물 이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도시락 한두 개 정도 할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블로그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병원, 뭐 소상공인, 뭐 미용실 이런 데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저희는 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지금 구독으로 되어버린 거죠. 예. 예. 뭐 이런 것도 뭐 넘쳐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식재료도 굉장히 싸게 구입하시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인들은 그 팔리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후 시간이 되면은 점점 더 싸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신선식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뭐 도시락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거의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좋은 사례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번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벤처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전호근 교수입니다.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구경 가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구독경제를 줄이면 구경입니다. 그러네요. 구독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경인데 구독 적합성과 경제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독경제는 구독, 구경, 그리고 시장 구경 가자를 이제 구독경제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경제 관련 설문조사를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구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과 가성비 때문이거든요. 네. 구독자는 선물을 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제품과 편리하지 않은 서비스를 굳이 정기적으로 구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각자에게 맞추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배달 등등이 편리하겠죠. 아까 뭐 이원영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규모가 작으시기 때문에 사실 바게닝 파워가 약하고 아까 이제 물론 시장 내부에서 이제 신선식품을 싸게 사거나 이런 좋은 사례도 있지만 우선 규모가 작다면 외부에서 살 때는 바게닝 파워가 약하죠. 그리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상공인들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고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공공 부문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칼럼을 보고 당시 중기부 장관이셨던 그 예비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구독경제에서 더 알고 싶다고 사실 저하고 일면식도 전혀 없었는데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저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훌륭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독경제 박영선 서울시장 만들기 캠프의 단장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책 발표를 하면서 또 이 오늘 그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또 국회의원님 상인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경제 자문 단장님이 계셔서 든든하고요. 다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신 소상공인 대표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면 이것이 더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오히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좀 더 숙성된 구독경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시 대전한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경제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